순간이동이 아니고 순서가 아니라 와, 그 정도까지 몰랐네. 생각하기 힘들겠네. 근데 이번 질문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인생을 담은 것 같아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감독님의 인생이 머릿속에 저는 알잖아요. 네, 저는 필모그래프가 나온 것 같아요. 약간 그 잠깐 이야기 해주시는 게 그 실제 스토리를 아니까. 실제 스토리를 아니까 맞아 이때 그랬었지. 힘들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좀 진짜 힘든 것 같아. 근데 그 뭔가 실질적인 그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초반에 약간 서론 들어갈 때 뭐 준비 얘기하셨잖아요. 긴장을 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비를 많이 하면 된다.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 완벽한 준비는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얘기 못하지만 하면서 이어나가셨거든요. 그 준비가 뭔지. 그거는 사실 그거예요. 내가 나를 설득할 정도만 되면 돼요. 내가 여기 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내가 납득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정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 연습량. 그래서 아까 전에 막 1000번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1000번 읽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한테 달려있어요. 본인이 느끼기에 충분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을 하면 돼요. 안정감.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근데 가면 또 달라져요. 현장 나가면 나 그때 느껴 모자랐네? 그때 느껴 너무 많이 했나? 더 느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냥 그날 나갔었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구나. 맞아요. 왜냐면 준비는 진짜 준비야 말고 그냥 준비 막 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갔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리허설 한번 해볼까 말을 섞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새로운 국면인데 이거를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면 뭘 준비했을지 아무도 몰라. 현장 갔는데 나는 이게 커피 마시는 장면이니까 커피가 있을 거라고 상상했는데 실제 현장 가면 없을 경우가 많아. 맞아. 막 이게 막 너무 뭔가 소리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뺄게요 하면 나는 이 대사를 무조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긴다는 거죠, 변수들이. 진짜 웃기다. 그래서 해봐야 돼, 진짜. 사실 그런 거 있잖아. 태생적으로 무대에 서면 그냥 병적으로 긴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태생적으로 무대 밖에서는 긴장하다가 무대 안만 들어가면은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진짜 다 거짓말이야. 뭐냐면 무대에 올라가는데 긴장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비정상적인 정신병 있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는데 긴장이 안 된다고 정신병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 뭐가 문제가 있어. 어렸을 때. 근데 이게 본인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진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는 나가 있고 실제 나가 있고 내가 아쉽게 보는 내가 있어요. 근데 이 진짜 실제 나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뭐냐면 돌려막기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끔 스스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스스로가 진짜 그냥 미친 척 무대 올라갔더니 그냥 알아서 되던데요? 본인한테 그게 값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걸 준비했었지가 다시 역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어느 날 올라갔는데 또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던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타고났다고 착각하는 배우들이 그게 많이 와요. 난 타고났어.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살다가 한 2, 3년 하다가 갑자기 4년 할 때 왜 안 되지? 갑자기. 그때 처음으로 연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해. 큰일 나, 진짜. 근데 맞아. 결국 딜레마는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뭐냐면 그래서 연기 이야기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연기 이론을 최초로 정리한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연기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실 그게 끝이야. 진짜 그게 뭐냐면 잘 될 때는 잘 되는구나 하면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구나 해서 최소로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왜 안 되지? 하면 그때부터 이제 못 빠져나가. 스스로도 이렇게 잘 설명할 수도 있고 저기한테 현장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연기 안 돼.
근데 연기 왜 안 되지? 다 찾아. 현장에 찾아야 돼. 뭐지? 아 이게 너무 불편하다 내가 이 자체가. 카메라 세팅이 불편하다. 뭐가 불편한 거야? 그럼 찾아야 돼 빨리. 빨리 찾아서 적응시켜야 돼. 하다못해 이 카메라 잡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가 더 나눠야 돼. 막 나누면 괜찮아져. 어디가 이유가 있는지 내가 써야 될 소품에 문제가 있는 건지 대사가 숙지가 안 된 건지 그 자체가 긴장되는 건지 뭔지 그래서 첫 촬영은 무조건 다 갈아가실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뭔가 부족한지 뭐가 부족한지 미리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야 돼. 긴장되네? 망했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하지 뭐 든 아니면 어디가 긴장되는 거지? 근데 시간이 없어. 뭐 차릴 시간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래도 돼.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연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래도 되는데 어떻게 말하다가 실수를 안 해? 말 실수해. 표현하다 보면은. 근데 말 실수를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말을 잘할 수가 없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여기 나올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또 역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처럼 해야 돼요. 인생처럼. 오늘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촬영을 껐다고 생각했지만 촬영을 돌리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는 끄셨는데. 마이크 껐어요? 마이크 껐어. 아 여기 있어요 마이크가 저기. 마이크를 마이크 끈줄 몰랐네. 왜냐면 이게 기본이잖아. 근데 이럴 때 이제 연출자와 배우가 의도가 안 맞은 거야. 이럴 때 사인이 안 맞은 거예요. 사인이 안 맞은 네, 거예요. 저는 이게 켜져 있는 게 알았는데 그냥 마이크 끄시는 거. 그냥 봤어요? 봤어요.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 실제로 근데 이럴 때도 있어. 실제로 일부러 맞아. 돌려만 놓고 그냥 이제 리허설 합시다라고 해서 일부러 담아내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안 먹혀 들어간 거. 지금 이러면은 이제 안 맞네. 근데 이게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 할 게 없어요. 애초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삶이야 삶 진짜. 그러면은 계속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다른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져요. 매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어머니 때들은 좀 네.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그 배우의 사생활 때문에 네. 그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네. 그 배우 얼굴만 보면은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여도 돌려 하거든요. 네. 저희가 부모님 그랬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이병땡 분도 사생활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엄청나게 원활한 배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만큼 그 연기력이 그 사생활에 대해서 뛰어넘는다는 건가요? 왜냐면은 막 가수나 그런 애들은 그냥 사생활이 안 좋은 게 딱 이게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은 바로 탈퇴시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기준점이 관객이 있어요. 흔히 여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고 문화 차이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헐리우드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의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사건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는 난리가 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는 거라서 뭐가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들어가자면 누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 보고 싶으면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한다는 거짓말이야. 그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가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수많은 어떤 것들을 견뎌냈어야 될까. 그리고 엄밀하게 놓고 보면은 이게 뭐가 잘못이냐 아니냐에 대한 원론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 거라서 여기 결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어쨌든 이게 다 사람이 정해놓은 거죠. 체감 온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효용이 되는 게 똑같은 절대치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돼, 안 돼. 이건 거죠. 근데 법의 규범, 이런 정해져 있는 규칙들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딱 나눠서 자, 앞으로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밖이야. 라고 했었을 때 명확한 것 같지만 혹시 여기 이 선에 있는 거는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기준점을 아무가 밖밖에 안 해놨어. 그러면 누군가는
약간 박 쪽으로 간 것 같으니까 박이야 라고 얘기했고 누군가는 아니야 이건 어쨌든 간에 이 싸움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핵심 생겨야 될 거는 새로운 기준점이 생겨야 돼요. 안도 박도 아닌 중간 이 개념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게 개념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제일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상대에게 폭력을 가했다를 어디까지 놓고 볼 거냐도 보더라도 애매해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서 누가 더 폭력이야 여기까지 괜찮은데 상대를 폭력이야 이거? 아니야? 그냥 나 기분 나빴는데? 그 기준점을 당한 사람한테 놓고 해야 될지 이 사람 나 뭐야 난 그냥 요 정도로 그냥 건드렸을 뿐인데 이게 폭력이라고요? 라고 했었을 때 헷갈려져요. 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라는 거죠. 이게 때렸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눌렀다고? 근데 이 사람은 맞았대. 그럼 어디 아프면 맞은 거고 안 아프면 안 맞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약속을 만든 거예요. 폭력은 안 돼 라는 거를. 결국 이것도 설득의 과정이네요. 맞아요. 그 피해자는 네. 너가 때렸어. 그쵸. 설득하는 거고 네. 가해자는 아니야 너 때린 게 아니야. 맞아요. 설득하는 거고. 그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러고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런 거야 아니면 그래서 이런 것들 판단 안 될 때 과거의 예를 보자면 갖고 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설득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절대적 기준치 이걸 둘 수가 없어요. 뭐가 맞다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애초에 맞다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토론의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로. 왜냐면 누군가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일 거고 누군가한테는 최악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뭔가 마녀사냥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 되면은 이야기를 끝까지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대화를 해 나간다. 근데 뭐가 더 맞다 아니다가 어려운 거죠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요 정도로 여기면 될 것 같아요. 다수의 의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설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진짜 그게 정의의 개념인 것 같아요. 선과 악이. 네. 그 예전에 그 뭐지 ABC 그 뉴스 그 어디지 영국 뉴스인가 거기서 BBC? BBC 거기서 그 새 있잖아요. 새 네. 그 엄청난 매한테 네. 어린 아프리카 소년이 완전 굶주려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인 그 소년을 쪼아 먹으려고 하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1등에 당선된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진 기억나세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그게 1등 당선돼가지고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비난을 퍼부은 거예요. 안 도와주고 뭐 했냐? 그걸 사진을 찍고 앉아있냐? 근데 그것도 1등이라 하냐? 근데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정의 개념이. 그러니까 근데 그 엄청난 비난으로 인해서 그 사진 작가가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그 사진 작가는 실제로 그 사진 찍자마자 바로 그 새를 이렇게 내쫓았대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를 죽인 이 BBC 뉴스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잘못이냐. 그리고 또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줄이 쳐져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사진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사람도 나름 이제 사진도 찍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그 법을 어기면서 그 아이를 구해줬는데 그럼 그 사람은 또 선인가 악인가 정의를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게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 다 그 정의들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관점, 세계관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이. 뭐가 맞다 아니다 하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신념도. 네.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는 그게 최악인 거니까요. 본인 일을 예를 들어 저승사자가 있다고 치면 저승사자는 본인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건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기준에 있어서를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흔히 악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거, 다른 생명체를 해를 가하는 거는 자연계에서 인정이 돼요. 생명 자체를 연장하는. 그게 순환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전체 생태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내가 장난을 치기 위해서, 나의 유희를 위해서 뭔가를 죽이고 방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위배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법의 기준? 이것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나마 조금 또 넓게 사고하려면 자연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연계로만 다 설명이 되는 거야 라고 하기에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헷갈리면은 비교적 그쪽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좀 답이 좀 빨리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아기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에 정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효용되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진짜 삶에 대해서 이게 이 연기 자체가 정말 삶을 정말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본인의 관점들. 그러니까 이런 게 웃긴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 위배되는 작품을 해놓고 뒤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애초에 할 때부터 이 작품을 같이 좀 잘 만들 수 있는 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봉준호 감독님이 한다고 그냥 냅다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할 수 있냐 없냐가 너무 많이 꽂혀 있다 보니까 배우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연기하러 나가 현장에 자꾸. 그리고 다음 내 거에 대한 발판으로 자꾸 작품을 여기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많이 아쉽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그 작품을 분명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다음을 위한 혹은 다른 것들을 위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분명해져야 돼요. 본인 개인적인 철학들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그걸 제대로 하려면. 예, 진짜 좀 쉬었다 할까요? 그래서 좀 관계가 있네요, 연기가. 아, 그렇죠. 왜냐면 설득이 결국 안 되면 헤어지는 거고 연기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설득이 되면 계속 연애하는 거고 결혼하는 거고 근데 결혼했는데 설득이 안 되면 이혼하는 거고 근데 그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기도 잘해요. 이제 서로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좀 이게 말이 되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연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되게 만들면. 군대 드라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고 이 작가 군대 안 갔다 왔네 이런 용어 이렇게 안 쓰는데 안 갔다 왔네 이러고 또 어떤 영화는 이 작가 군대 갔다 왔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 그런 관객의 눈이 높아져가지고 관객의 눈이 높아졌다기보다는 관객의 참견이 많아졌다가 가까운 것 같아요. 참견이 사실 눈은 사실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 눈보다는 원래 그 정도 눈은 갖고 있었어. 근데 말할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참견할 것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참견하기 시작하는. 왜냐면
이미 그 관점을 모르고 접근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이 작품에서 고증이 중요한 게 있고 그냥 작품 세계관 자체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분간하지 못해. 본인 기준점에 고증이 왜 안 됐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애초에 고증이 중요한 그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의 후예는 고증이 필요 없는 작품이에요. 사실 그 드라마는 그게 더 좋아. 실제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거기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다라는 어떤 본인의 관점. 근데 이게 발전한 거는 그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좀 뭔가 애매했다면은 지금은 그런 개인적 의견들도 그도 그럴 수 있지 정도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 이런 거는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준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참견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다면 약간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더 댓글에 왜냐면 옛날에 온라인으로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밥 먹고 나갈 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요즘에는 뒤에서 온라인으로 겁나 맛없더라. 그렇죠. 여기 다시는 안 간다. 그게 참 이게 기분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맛이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약간 불친절한데 에서 꽂히는 여기 조금 이제 뭘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구했는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 기분을 상당히 나쁘게 했다. 라고 해서 악의적으로 다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하고 기준점을 각자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워. 근데 표현해보자면은 참견을 많이 한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진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대로 만들면은 작품은 산으로 간다 사실. 그런 걸 더 유튜브 같은데 댓글들을 많이 달리니까 댓글에서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런 거 실질적으로 그 유튜브에서 하면은 아무도 안 봐. 이런 게 되게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방 소통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됐었을 때 장점 단점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들이. 리뷰도 어떻게 보면 설득의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리뷰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설득이 돼서 그 가게 안 가기도 하고 그렇죠. 설득이 돼서 가기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활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변별력이 있는 리뷰언가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다른 데 리뷰 단 것도 다 찾아봐. 그러면 근데 그게 다 악의적이야. 그러면 이 리뷰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다 긍정적이야. 이 사람은 긍정망이구나. 근데 나름대로 기준점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원리인 것 같아. 이렇게 평론가가 탄생해요 사실. 이게 기준점이 조금 더 누가 설득력이 있냐 아니냐의 차이지 모르겠어.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근데 뭐 하나를 좀 많이 수용하는 게 사실 발전인 것 같아요. 관점을 바꿔서 볼 수 있으면은 사실 참견이 아니라 진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관점은 무조건 내 관점, 내 기분, 내 지금 온도 막 이런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 뭐 냉면을 먹고 있어 시원하게. 근데 본인은 지금 겨울에 그 영상을 보고 있어. 너 때문에 추워졌다. 이걸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어요? 영상 만드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뭔가 그 착각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당연하게 본인 기준점에서 너무 생각하는 것들, 만드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영상물이 만들어진 의도나 나름대로의 관점들, 세계관들이 있을 건데 그 안에서 좀 아쉬운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밖에서 자꾸 아쉬운 걸 이야기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영상에 자막이 또 없잖아요. 자막이 좀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자막을 볼 시간이 없어요. 자막을 보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쳐 무조건. 그러니까 이 콘텐츠는 그냥 라디오처럼 들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콘텐츠. 영상 보면서 그리고 본인이 경험해 봐야 돼. 그리고 본인이 최소 이 책에 대해서 뭔가 좀 읽어봤었어야지 이 글들이, 이 말들이 유효해지는 거지. 전제 조건인 이 준비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고 맞네 아니네를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아쉽다라는 거죠. 표현해보자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봤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냐면 진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듣는 게 중요한 거지 쓰는 단어를 들어가지고 그걸 트집 잡고 있는 건지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모두가 좀 해결된다? 이건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전체적으로 어떤 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까지 좀 이해도가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연극을 보러 갔었을 때 최근에 이걸 본 것 같아요.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연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떼창이라고 하죠. 다 막 따라 불러. 그게 아주 그냥 좀 대중적인 어떤 느낌이야. 근데 문화가 다른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마디도 안 해. 끝나면 박수. 근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연극을 보러 갔었을 때 아직도 저도 되게 나이 많으신 선생님하고 연극을 같이 보러 갔는데 나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서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를 잡으시고 놨어. 조용히 하라고. 근데 나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거를 그렇게 웃음소리 나가면서 봐야지 연극을 보는 효과가 있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방해될 정도면은 안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안 웃고 그냥 참고 본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적절함이라는 단어가 이래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건 사실 그날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뭔가 좀 본의 아니게 다들 좀 막 빵빵 터지는 장면들에 웃으면서 가면은 좀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방해 안 되고. 근데 그날 아무도 안 터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예를 들어서 계속 웃고 있다. 이거는 조금 피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흔히 분위기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앞으로는 엄청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 또 조금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어떤 것들 뭔가 분위기랄지 말에도 연기에서 점점 많이 강조되는 게 목적성, 뭐 어떤 대상 이거 본질적으로 너무 기초적으로 중요하겠지만 뉘앙스가 훨씬 더 정확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떤 뉘앙스로 이 이야기를 하는지가 더 와닿는 거죠. 배우는 입장에서도 보는 입장에서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이거 막 절대적으로 딱 정해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알고 이거를 하는 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원론적인 부분을 너무 모르고 그냥 막 유행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트렌드만 생각해서 넘어가는 것도 좀 아쉬운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수준이 높아진 게 맞긴 하네요. 참견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이제 개인적 해석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자체가 본의 아니게 한 단계 올라간 거니까. 근데 너무 막 해서 그런 거죠, 문제는. 막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또 발전이 돼요. 또 밑도 끝도 없는 데서 또 뭔가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서로 이게 좀 예의를 갖춰서 그런 행동들을 하면은 어떨까?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예의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니야! 싫어! 이거는 뭐 좀 그렇고 조금은 예의를 갖춘다? 만 있으면 얼마든지 허용되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런 거 있어요. 댓글이 재밌어가지고 네. 그 영상보다 유튜브 그 영상보다 그 밑에서 댓글로 막 서로 토론하는 그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댓글 보려고 들어간 영상 많고 이 영상이 이제 그 안 들어가도 영상 재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영상에서 무슨 댓글들을 쓸까? 그게 궁금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가면은 댓글이 되게 웃겨요.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사람이 썼던 그 댓글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으니까 싸우다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썼던 댓글들에 들어가서 너 이런 댓글을 썼던데 너 땡땡땡이지 뭐 공산당이지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의 성향을 또 특정 짓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설득력을 얻는 거죠. 너가 잘못됐고 내가 맞다 이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건데 어떻게 보면 뭐 그런 토론을 막 하더라고요, 댓글에서. 그걸 더 즐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댓글. 그게 재밌어서 이렇게 전 댓글을 쓰는 편이 아닌데 그 댓글을 보러 들어가거든요. 댓글이 더 궁금한 거지, 컨텐츠보다.
컨텐츠는 되게 논란의 소지가 됐을 만한 주제를 이제 제목만 봐, 썸네일만. 좀 더 정도 보고, 요런 거에 사람들 어떤 의견들일까? 내려보면은 더 어떤 다양한 것들이 펼쳐지는 거니까. 근데 뭐가 더 미래지향적 좋은 거?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더 괜찮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니까 예의 정도만 지키면 어떨까? 이것도 뭐 기준점을 제시하자면 확도 끝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너무 뭔가 하나하나 뭐 다 신경 쓰면은 다 정신병 걸려요. 맞아. 배우들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공개 처형당하는 느낌인 거지. 아니 도대체 작품하고 상관없는 내 개인사 때문에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뭔가 그게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마녀사냥의 시장 같은 느낌이야. 근데 그 카더라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래서 이렇다고 했어서 쫙 몰아가서 거의 매장을 돼서 사회적으로.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어.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너무 또 다르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이게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진짜. 맞아. 그게 있어야지 대본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약간 애매하게 봐요. 본인 관점으로만 자꾸 대본을 보는 게 제일 큰 문제니까,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나도 그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어. 진짜 스몰 토크인데 진짜 스몰 토크가 되네.